안녕하세요. 디파이퍼의 31번째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마지막 인사말에 언급드렸듯이 리포팅 종목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을 진행했고요. 오늘까지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 종목에 대한 피드백은 시간 제약상 어려울 것 같고 최근 12종목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주식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경제 대공황에 대한 것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1929년에 미국의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약 10년간 불황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당시 그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풀이되는 것이 정설입니다. 결국 그 세계 2차 대전으로 만회가 되었으니까요. 물론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증시가 우리나라의 증시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다가 최근에 살짝 흔들렸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디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 총포 전쟁이 아닌 경제 전쟁이 이제 극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마찰도 그랬고 유럽의 브렉시트, 그 다음에 한일 간의 마찰 등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서 국내 경제 상황에는 그 여파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리포팅했던 종목들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리포팅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리포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증시의 엄청난 폭락으로 인해서 최근에 올렸던 종목들이 특히나 이 하락률이 굉장히 심한데 이로 인해서 평균 상승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하시고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저번 주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1주차까지 평균 등락률은 4.6%, 그 다음에 2주차는 5.6%, 3주차는 5%, 4주차는 7.2%, 5주차는 7.9%. 이후 내용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종목 리포팅 전에 제가 그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는 침체권에서만 좀 매수하는 타점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토캐스틱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다. 스토캐스틱도 역시 보조지표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토캐스틱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 모양의 K, 그 다음에 20, 12, 12, 그 다음에 퍼센티지 모양의 써 있고 그 다음에 D라고 써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스토캐스틱은 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범위가 현재가가 어디에 와 있냐, 어느 정도의 평균값상에서 며칠간의 평균값상에서 지금 어디에 와 있냐라는 모습을 굳이 백분율로 설명한 그 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이라고 돼 있죠. 20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20개 본 기준, 20일간의 본 기준으로 한다란 이야기고요. 그것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K와 이 D값이 있는데 이 K와 D값을 같은 경우는 이 K값은 지금 현재가고 그 다음에 D값은 평균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별도로 페이지를 마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할 내용이 좀 적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브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은 제가 이 지금 도표마다 기존에는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 좀 박스를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거보다 그냥 이렇게 십자선으로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이 당시가 제가 물론 지금 수평 십자선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그래프와 이동평균선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여간 이 지점이 제가 그때 그 리포팅을 했던 지점입니다. 자, 보시면
이때 제가 리포팅한 이후에 좀 소폭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다가 이제 그때부터 뉴스와 그 일본의 수출 제재로 인한 뉴스가 좀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시면 스토캐스틱이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는 좀 침체권으로 내려앉는 지금 위치에 있죠. 그래서 결국에 침체권에 앉았을 때 그때를 매수 지점으로 보시고, 물론 무조건 여기에서 침체권으로 떨어졌다가 가지는 않습니다. 급등을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침체권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방향을 꺾어서 다시 과열권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모험을 지금 할 필요는 없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워낙 그 요즘 같은 게 단기로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또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려고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침체권을 기다리셨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으로 향후에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 설명할 모든 종목을 보시면서 이 침체권과 과열권을 왔다 갔다 할 때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투자에 아주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재무지표를 보시면 지금 솔브렌 같은 경우는 2분기, 반기 실적 보고서 기준입니다. 기준에서 지금 실적이 나왔고요. 역시 작년의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이슈까지 포함이 돼서 상당히 많이 오른 주가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아까 이 스토캐스틱 상도 침체권에 들었으면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이 18년 당시에 시가총액은 8,200억이었는데 시총 대비 영업률이 20% 가까이 됐고 당기 수익률이 12%였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총이 1조 2천억, 그리고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은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14.4%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에 실제 영업이익률보다도 지금 더 낮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G2R 같은 경우는 그때 자회사 HS에 대해 횡령권으로 제가 좀 이 관심 종목에서 완전히 좀 배제를 시켰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역시 2분기 실적은 뭐 흑자 전환했다고 나오긴 하나 결국에는 작년 실적에는 못 미치는 실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저번 주에 그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었죠. 뭐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되는 상승이었다라고 보는데 이때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이게 매수량과 매도량입니다. 보시면 역시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엄청나게 많고 아주 큰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만큼 뭐 이미 제가 뭐 관심 종목에서 배제를 하고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은 역시 좀 배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대우건설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대형 건설사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 실적까지 해서 지금 한 4조 가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천억 가까이,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한 1천억 가까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실적으로는 한 8조 7천억이 매출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4,6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한 2,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보다 실적이 좀 떨어지긴 했으나 중요한 것은 이 10년 이후에 흑자 전환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더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뭐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고 단기 위주의 투자이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여기 스토캐스틱상 여기 이미 침체권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저가를 한번 찍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그때쯤이 단기의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해마로 푸드서비스 4월 28일 날 제가 리포팅을 했고요.
햄버거 맘스터치를 만드는 회사죠. 여기 올해 실적을 보시면 지금 역시 뭐 2분기까지의 실적만 보더라도 작년 실적을 상회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상 실적은 뭐 3,200억 매출에 그 다음에 260억 영업이익, 그 다음에 뭐 그 당기순이익도 200억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상했던 만큼의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주가가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 스토캐스틱상 이미 이제 뭐 침체권을 좀 벗어났죠. 그리고 오르고 있는데 침체권에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물론 이 침체권에 그 과열권에 들어서 매수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과열권 이전에 매수를 하시되 단기 매수 시점으로 보시는데 매수를 하시되 여기 보시면 이 이평선 위에서 이 중장기 이평선 위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지금 이 스토캐스틱이 만약에 하향을 해서 이 하향세가 멈추지 않는다라 그러면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현재 기준 가격 정도의 가격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올랐다 내렸다 한 거에 이 가격 평균선이 보이죠. 이 어느 정도 이 평선을 좀 유지를 해줄 때 그거를 계속 지지를 해줄 때 그때,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함투 테이블 5월 19일 날 리포팅을 했고요. 계열 사업 국내 업계 2위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뭐 이 증시의 하락도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지지선도 여기에서 지지를 못하고 그냥 다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죠. 그 지속적인 하락의 이유가 여기 보시면 2분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뭐 17.6%의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이 나왔죠. 실제 영업이익률을 엄청나게 상회하는 그런 영업이익률과 시총 대비 당시승률이 나왔었는데 현재 좀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졌죠. 그만큼 실적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상 이미 그 침체권에 엄청난 침체권에 들어왔죠. 근데 이렇게 큰 하락이 보였을 때는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완전한 그 반등의 추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확고한 그 상향의 선이 나왔을 때 어차피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위주의 이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시점으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프로텍입니다. 6월 2일 날 했고요. 반도체 디스펜서 장비의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그 프로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그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올해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 올해 실적을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실적을 예상을 했었고요. 역시 뭐 올해 실적 자체는 뭐 2천억 정도, 매출은 2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00억 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400억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미 당기순이익은 300억 가까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350억 가까이 지금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예상했던 만큼 역시 하락한 것만큼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프로텍은 보셔야 할 것이 지금 여기에서 침체권에 들어서 반등을 하였습니다. 반등을 하였는데 아직은 이 하락 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도 확고한, 물론 엄청나게 재무상으로는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이미 침체권에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 이 하락 추세선을 반드시 넘어섰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시점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예림당입니다. 티웨이 항공 지주사. 예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실적으로는 엄청난 회사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정말 그 안 좋은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2분기 실적은 적자 전환을까지 해버린 그 재무 상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뉴스로 나왔습니다. 우선은 당분간은 이 지금 상황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여행사업계가 엄청나게 불황을 예고를 하고 있죠. 물론 뭐 일본 안 간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국내 수요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당분간은 예림당 같은 경우는 소폭의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그 재무 상태가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우선 관심용에서 잠깐 배제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GRT. 자, GRT는 6월 23일 날 기능성 코팅 및 광학 필름류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GRT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가 워낙 타 회사 대비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시총 대비 영업이익이나 시총 대비 당기 수익률은 국내 회사와 좀 어떻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최근에 중국 회사들이 워낙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그 시점에 대해서 실적이 워낙 좋았다가도 상패, 그러니까 그 거래 정지를 당하고 있는,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해서 거래 정지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나온 이후에 역시 매매를 시작하셔도, 그러니까 그 감사 의견에 대해서 오케이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역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위닉스입니다. 6월 30일 날 제가 리포팅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국내 1위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리고 역시 추세선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적입니다.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매출이 올해 4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0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4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미 작년의 실적을 훌쩍 넘어섰죠. 전반기만 하더라도 훌쩍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차트상에 보시면 여기서도 침체권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죠.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역시 위닉스 역시 이 실적은 이미 충분히 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을 분명히 넘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이 이 선으로 보시면 지금 한 21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1선을 반드시 위로 치고 올라가야 하고요. 그런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오가닉 티 코스메틱 7월 28일 날 했죠. 영유아용 화장품, 역시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 GRT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국과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은 반드시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감사에 대한 2분기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매매를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동일한 입장입니다. 물론 여기 오가닉 티 코스메틱도 지금 침체권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폭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알콜 8월 4일 날 했고요. 초산에틸 국내 1위 정유사, 그 다음에 주정사이기도 합니다. 역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만큼 여기 침체권에 들어 있습니다. 자, 재무상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1분기 대비 소폭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매출액은 소폭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미 엄청나게 빠진 만큼 이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역시 지금 현재 하락 추세선이죠. 이 하락 추세선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침체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숨에 폭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마 5일선을 21선을 한번 치고 갔다가 다시 한번 살짝 내려앉았다가 보통 그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들이 보통 그런 식의 흐름을 보입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N자형으로 꺾일 때 그때쯤이 아마 매수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역시 뭐 한국알콜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떨어졌죠. 매출이나 재무 상태를 보시면 올해 1조를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2배 이상,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역시 2배 이상의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요. 그만큼 작년에 2018년도에 올해죠. 올 초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18년도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 시총 대비 영업률이 12%, 11%였는데 18%, 17.8% 그만큼 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5.8%, 6.6% 여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은 금액은 오를 수 있으나 이게 률 자체가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이 오르는 건 절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투자 시점은 이미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N자 형태가 이게 벗어나고 여기에 추세선은 이제 소폭 벗어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N자 형태가 나오면서 21선을 깨고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총 12종목에 대한 리포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31번째 리포팅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청취 시간을 고려해서 최대한 20분 이내 동영상을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혹시 말이 너무 빨랐거나 아니면은 내용상 부족함이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계획을 세울 때나 또는 연초에 마음가짐을 새로이 할 때 새로운 각오로 플랜을 짜게 됩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문구가 하나 있어서 관련 문구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추천은 동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보다 해로운 습관을 버리는 데 집중하라.